네, 안녕하세요. 건희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제목은 원치 않는 양극재 시총 키 맞추기라고 해서 LNF하고 제가 좋아하는 뭐 에코프로 BM과 LNF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양극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좀 자주 언급을 드렸긴 했지만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이라는 기술이 지금 막 수없이 변화하고 이제 또 전체적인 섹터의 큰 흐름도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제 시각을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첨보나 뭐 여러 가지 음, 첨보 LG화학 뭐 4680 첨보 솔루스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틈틈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4% 올라가지고 좀 더 괜찮긴 한데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좀 내리고 솔루션단 소재 플러스 0.8 LNF가 그래도 좀 많이 2.5 올라와줬고 1.5티어즈는 오케이 비슷한 수준이고요. 에코프로가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에코프로가 6% 올랐고 네, 에코프로 BM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좀 슬픈 일이긴 한데 나노신소재도 2% 올랐고 SKC, LG화학이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LG화학이 6% 5% 올랐고 삼성 SDI도 2% 올랐고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 거고 오늘은 어쨌든 어제도 주인공이 에코프로 BM이었고 오늘도 주인공이 에코프로 BM이 될 것 같아요. 어제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사실 또 뭐 저도 뭐 당연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무증만으로 어저께 62만 원 가까이인가요? 뭐 더 이상 갔던 것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그것이 뭐 이렇게 비싼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역시도 동의하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거에 그런 컨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5, 6%씩 6%씩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단타를 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했죠. 어느 정도 오버슈팅 되니까 뭐 이게 최고점에 저도 뭐 신도 아니니까 못 팔았겠지만 당연히 근데 60 뭔가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증만으로 60만 원을 초과한다는 것은 분명히 오버슈팅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했고 단타자라고 하면은 그것을 팔아갖고 이게 LNF하고 또 시총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 돼서 뭐 60만 원 이상 넘었으면 팔아가지고 LNF를 좀 샀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단타 해도 어느 정도 잘할 것 같고 막 리딩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는데 물론 이렇게 시장의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전제 하입니다. 뭐 이렇게 급락하고 그런 상세는 절대 못 맞출 것 같고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왔다 갔다 잘할 것 같은데 좀 또 뭐 막상 그렇게 되면 또 쉽지 않겠죠. 아무튼 뭐 굉장히 원치 않는 간격 줄이기였다.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오르고 LNF가 이렇게 올라가고 시총 간격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만나는 것을 원했지만 실제로는 지금 내려와 줘가지고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내려와서 LNF가 올라가고 이 밑에서 만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에코비가 제가 원하는 거는 에코비가 더 올라가고 LN이 더 올라가서 만나는 그림을 그렸지만 에코비가 내리고 LNF가 올라가서 만나는 그림이 돼서 조금 아쉽다. 그래서 또 종합해서 말씀드려보면 오늘 기준으로 LNF 시총은 8조 한 8천억 정도 되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시총에 곱하기 4를 했을 때 부상증자를 감안했을 때 시총 비율이 한 번에 어떻게 60 몇 프로대인가요? 이게 지금 그랬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6%나 내리고 LNF가 한 2, 3% 오르니까 한 8% 정도의 간격이 한순간에 줄어들어가지고 60%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한순간에 75%까지 왔습니다. 내가 단타 전문이었으면 말씀드렸듯이 오버슈팅 나왔을 때 팔고 LN이 주춤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이 부분은 결과론이긴 하지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단타적으로 했으면 이렇게 이용했을 것이다. 실제로도 많이 합니다. 기관들고도 별거 없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좀 장기적인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요즘에 양극재 관련 시장에 좀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양극재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의 이슈는 아닙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또 언급을 하기 시작했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드려 보면은 어느 정도 양극재 시장이 포화점에 왔지 않았나, 이런 시장이 한 열 몇 배, 지금 뭐 100배 뭐 이렇게 몇십 배 오르는 상황에서 이게 딱 보면은 양극재의 기술적인 차이가 그동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근데 이제 니켈이 96%까지 와가지고 어느 정도 한계점이 와가 있고 성숙되어가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이게 시각들이 조금씩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하이니켈 양극재 쪽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죠. 이런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양극재 하이니켈과 90% 이상을 양산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양산을, 이제 양산 같은 경우는 LNF가 훨씬 더 그래도 더 빨랐었고 에코프로비엠도 구한반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들이 지금 LNF는 96%, 하이니켈 양극재도 이제 개발해서 양산을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꽤 뭐 1년 정도는 더 시장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이니켈 양극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더 메리트를 얻어내고 있고, 하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최고점의 기술의 한계는 와 있는 부분인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항상 투자할 때 어느 정도 리스크 포인트도 가져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어느 정도 성숙되어 가고 있다. 다만 단결적 양극재 같은 경우는 기술의 그렇게 성숙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뭐 파우치 같은 경우 단결적 양극재 같은 경우는 7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숙도가 남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숙도가 조금 낮아져 성숙도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실적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물량으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운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기존 밸류 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왜냐면 뭐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시간들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신뢰도 받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수주를, 또 추가 물량을 또 발주를 하고 하는 그런 좀 특징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것들을 다 완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뭔가 얘네들이 훨씬 더 싸거나 아니면은 압도적으로 뭔가 기술 차이가 나거나 하면은 바꾸겠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지금도 불안정한 상태인데, 안 그러면 불나기 때문에 굉장히 바꾸기가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래서 기존 밸류 체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LG에 뭐 돼 있다든가 SK에 돼 있다든가 아니면은 테슬라의 이제 밸류 체인에 속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은 한번 간 OEM 업체들은 바뀌기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테슬라 지금 밸류 체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릴 얘기겠지만 LNF를 비롯해서 LG에너지솔루션, 첨보솔루션, 이런 테슬라 밸류체인에, 물론 지금 숫자 안 나오는 솔루션소재 같은 경우는 거의 박살이 나고 있지만 테슬라 밸류체인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운이라고 표현했지만 기존 밸류체인이 계속 더 파이를 키워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양극재 시장이 포화가 된다고 하면은 장기적입니다. 아직은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워낙 숫자로 찍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냐 하면 LG화학이 좀 더, 얘네들은 물량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이렇게 그 차이가 벌어져 있지만,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물량뛰기, 즉 LG화학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모든 소재를 다 하고 있고, 뭐 얘네들 뭐 안 버티는 데 없죠. 지금 이제 동박까지도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LG화학이 인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LG 머티리얼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술적인 차이가 많이 줄어들수록 LG화학이 뜰 수밖에 없다라고 실제 애널리스트들도 얘기 많이 하고 있고, 저 역시도 뭐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기술적인 차이를 두고 있지 않는 회사들은 분명히 불안해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LNF하고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얘네들은 이 LG화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해가지고 빈틈을 노리는 것인 거고, 포스코 케미칼은 원자재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경쟁력을 차별화를 두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LG화학이 굉장히 크게 시장을 흔들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또 48만 원까지 많이 내려갔었지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이 어느 순간이 될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이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차별화를 두지 못하면 이런 커머디티 소재로 변화하게 되면은 LG화학이 좀 더 부각을 띌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뭐 장기적으로 좀 요즘에 좀 회복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당장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변환하고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뭐 단타 리딩방이었으면 뭐 이렇게 하고 뭐 잘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런 거는 전혀 추워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튼 에코프로비엠 뭐 격차, 첨보 같은 경우는 저도 가지고 있지만 모은 부분도 있지만 이게 2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지가 않죠. 그래서 뭐 다른 소재 섹터에도 워낙 그런 관심들도 많이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일 이상적으로 한다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움직일 것 같긴 한데, 뭐 이 부분은 좀 더 시장의 수급과도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요즘에는 뭐 이것들이 다 미리 반영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분기 이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옮길 거로 생각이 되는데, 뭐 제가 정확하게 맞힐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긴 호흡에서는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거를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슈퍼챗. 야, 이 기능이 저도 사실 있는지 몰랐어요. 어느 정도 구독자가 좀 되면은 슈퍼챗이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유모모님, 이거 제가 공개적으로 광고를 해드려도 되는지 이거를 옛날 영상에 올리셨다고요. 그래서 수익을 저 때문에 많이 버셨다고. 저는 뭐 이렇게 추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만 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는 방송이지만 유모모님 굉장히 감사드리고, 제가 이게 슈퍼챗 이게 사실 제가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몇십억을 굴리고 있는 상황에서 몇천 원 받는다고 해서 제 수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저 사실 이 유튜브 한 달에 몇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근데 제 보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몇천 원이지만 이렇게 뭔가 보람을 굉장히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감사드린다고,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해주신다고 하면 수익에는 추워도 영향은 없지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뭐 커피라도 한 잔 더 사먹고 열심히 힘을 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제 진심이 전달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막 주저리 얘기는 했지만, 또 오늘뿐만이 제가 LG화학 에코프로도 지금 꽤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에코프로를 저도 이제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시죠. 뭔가 언제 가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쉽게 주식이 가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결국은 어느 정도 벌어지게 되면 삐걱삐걱하면 또 반등을 하는 거 하고, 삼성 SDI도 그랬잖아요. 먼저 최악의 상황까지 왔었지만 LG화학도 최악의 상황 왔지만 또 반등하는 구간이 있는 거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모아간다고 생각해야 되지 뭐 사자마자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첨보도 얘기도 할 수 있고, 4680 배터리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이 LFP하고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도 제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LG화학하고 첨보, 에코프로, 4680 배터리에 대해서 또 성공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게 잘 정리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길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제 생각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뭐 테슬라 밸류체인에 대해서도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LNF나 에코프로비엠이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으로 좀 시프트를 할 생각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제가 시프트를 어느 쪽으로 중심으로 할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정신없이 이런저런 얘기들도 해보고 했지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또 길면은 또 싫어하시니까 좀 특집 영상 위주로 틈틈이 뭐 시황 얘기도 전달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홍보 진짜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 보람은 많은 분들께 제 이런 스토리들을 좀 말씀드리고 공유하고 싶으니까 그런 부분을 슈퍼챗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그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 제 보람을 위해서 구독자도 많이 늘려주시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과 후에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